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바백스 임상 실험 결과는 꽤 바람직한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항원 단백질 백신 중에 처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전 연령에 대해서 한 89.3% 정도의 효과를 보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일단 이런 플랫폼에서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이제 백신 자체가 되게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백신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되게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자랑 모더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지금? 예, 근데 한 4, 5%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차이는 아니어서 일단은 뭐 비슷한 수준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임상 실험을 더 많이 했다는 결과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그 연구 대상 중에서 27%가 이제 65세 이상이 포함이 됐는데요. 다만 연령별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연령이 포함됐음에도 89.3%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연령에서 상당히 효과가 괜찮았다고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뭐 독일에서는 또 65세 이하만 맞추라는 권고를 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방금 노바백스가 한 27%가 65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8% 정도만 이제 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효과 중에 노인에서의 기여도가 얼마인지가 잘 안 나와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여러 가지 결과, 일단 이상 단계에서 노인에서의 그 투여를 했었을 때 그런 그 젊은 층하고 노인에서 모두 항체가 잘 생기는 게 이미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제 추가적인 임상들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65세 이상을 많이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추가 임상 결과를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좀 더 어떤 엄밀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밀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독일의 상황이 좀 다른데요. 영국은 허가를 했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보고 영국은 했는데 영국은 지금 상황도 급할 뿐만 아니라 자국 생산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자국 회사가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 워낙에 독일 회사랑 합작을 한 거여서 화이자 백신의 이런 공급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럽 전체로 이제 그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의 수급량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 결과인 EMA 결과는 아마도 65세 이상에서도 허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국가적 자존심이나 국가적 문제도 약간은 개입이 됐다는 의심이 국가적 상황이 더 개입이 됐다. 국가적 상황이나 이제 백신 수급 상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바백스의 경우는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그 임상 실험 결과가 좀 더 지금으로선 자료가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2분기에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시기랑은 좀 딱 맞아 떨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노바백스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미 위탁 계약이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기술도 들여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공정 개발과 관련된 기술하고요. 특히 이런 쪽에 담백 항원 백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면역 증강제에 대한 부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도 가능할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바백스 결과가 이제 공식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접종 상황을 많이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가 2분기, 3분기까지요. 그러니까 대략 70%를 맞으면은 그 중에 근데 그게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90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90짜리도 있고 뭐 60 이상도 있고 그러면 70%의 국민이 맞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접종 자체가 증가가 되면 유행 자체가 어느 정도 꺾이는 건 당연히 나타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0%밖에 잡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백신 자체가 성인에서 먼저 연구가 끝났고 소아 연구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어서 소아 전체를 다 그러니까 18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이 다 뺀 인구 전체를 다 맞추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맞췄다라고 보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 그 상황은 상당히 어떤 꺾이는 상황은 분명하겠죠. 뭐.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고위험군들이 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망률 감소 효과는 분명히 드러날 거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젊은 층에서의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젊은 층들이 유행을 선도하기 때문에 유행 자체가 가라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화이자랑 모더나의 경우는 좀 유통도 까다롭고 취급도 까다로운 것 같은데 오늘 기사 보니까 이 흔들어도 안 된다. 근데 그 정도로 까다롭다면 그 접종하는 의료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교육 같은 거가 굉장히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접종 자체 난이도는 예. 높은 거는 아니죠. 다만 그 접종 취급할 예.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또한 여러 번 접종을 하다 보면 이제 획득하게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게 mRNA 백신 자체가 성상 자체가 그 유전자 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막 세게 흔들거나 이러면 그 안에서 이제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대개 백신들이 또 너무 강하게 흔들지 말라라는 이제 경고문은 대부분 백신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살살 다루라 이 얘기죠. 예,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너무 흔들거나 이러면 그 유전자 물질이 좀 깨질 수도 파괴될 수 있다. 예. 그 지금 상황이 좀 완화되다가요. 거리두기 내일 모레 발표된다 그러는데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약간 완화되길 기다리다가 지금 그 선교회발 때문에 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교회발의 확진자가 늘어난 부분도 늘어난 거지만 좀 수도권에서 확진자 커브가 떨어지다가 다시 정체되면 살짝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국민들도 좀 이제 안심을 좀 하는 상황이고 일부 업종이 이제 열리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측면들이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긴장감을 흐트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조금만 더 좀 참아주시고 버텨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당장 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벌써부터 벌써부터는 아니죠. 이제 곧 설이니까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에도 뭐 전혀 조금도 완화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완화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추석 전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예. 추석 전에 하루에 100명 미만의 100명 정도 확진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저희가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면 추석 전이었으면 추석 때 아무도 못 움직이자는 얘기 나왔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겨울인데다가 실내 활동도 많은데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가 돼버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거리두기 단계나 그대로 유지하고 추석을 지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설을 설을 지나야 된다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일단 준수가 돼야 될 거로 생각이 예. 들고 좀 아쉽겠지만 그러니까 추석 때도 못 만났기 때문에 더 뵙고 싶은 마음들이 그러실 있는 분들이 상황인데 많습니다. 이제 예. 지금이 어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고통스러운 제일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만 지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뭐 닥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닥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설도 조심스럽게 지내주시는 게 전반적인 코로나 유행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봄이 오기 전에 고통의 지금 방금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최절정일 것이라는 예측은 객관적인 상황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겨울이 끝나지 않은 측면이라 3차 유행이 꺾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완되고 있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영역에서 반발이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 번의 유행이 더 거세게 오지 않을까를 제일 우려하고 있어서 그 기폭제가 설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참는 게 우리가 그나마 좀 나은 봄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략? 그거 놓치면은 맨 뒤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또 백신을 당연히 고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예상하기는 어떻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를 지정해 주는 형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접종 대상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장소를 몇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자기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예약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정해주고 장소는 고르게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그걸 놓칠 경우에는 맨 뒤로 순서가 밀린다는 걸로 그 시기에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아예 맨 마지막 순서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전문가분들 나오면 몇 번 여쭤봤는데 어떤 A란 백신은 이 대상에 맞추고 이런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국 입장에서. 그게 동시에 두세 개가 같이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한 개 백신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 백신밖에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제 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위원회 권고에 따라 접종 대상을 결정하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동시에 몇 개가 우리가 확보해놓은 백신이 동시에 조금씩 다 들어온다고 쳤을 때 어떤 백신은 어디가 되나요? 지금 논의하시기에는? 일단은 이제 접종센터 쪽에서는 이제 보관 문제 때문에 화이자는 모더나 백신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은 다 이제 보관이 용이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라든지 얀센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겁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설 얼마 안 남고 했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지금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은 뭔가요? 거리두기겠죠. 그렇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금 백신이 점차 맞춰지고 있지만 내가 접종할 때까지는 나는 계속 언제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예. 부분을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좀 더 안정을 시켜야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개학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백신 접종 자체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유행 자체가 안정이 돼야지 백신 접종도 안정되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의 유행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학생 등교 말씀하셔가지고 예. 계약하면 저학년은 매일 등교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예. 하는 다만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 3차 유행처럼 뭐 10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등교소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은 상황을 빨리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뭐 1단계든 2단계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원하고 1, 2학년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등교를 이제 의무적으로 시키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추세선으로라면 저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거 저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단계만 2단계로만 이제 낮춰줄 수 있으면 예. 어차피 한 3분의 1 정도의 등교가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교사 우선 접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뭐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들 돌보는 분들은 우선 접종이 결정이 됐는데 예. 교사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맞추는 게 좋을 거란 얘기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순서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